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창업의 요건, 그다음에 내용, 발표, 형식 발표 뭐 이런 네 가지 스텝별로 창업 지원, 투자, 그러니까 창업 지원 제도 및 투자의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창업 지원 기관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지식 또는 상식이 됩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보시면 정책 기획 및 예산 수립 기관이 있고요.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 및 수행은 손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쉽죠. 머리로 생각하고 손발로 움직인다.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 이전에 보셨으면 뭐 잠깐 제가 민간하고 정부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정부 쪽 얘기를 할 건데 민간 쪽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처음에 정부로 나눠보면 민간만 보면 전문 투자사와 일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 투자사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기업들도 생각외로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사가 하는 투자를 저희가 이제 FI, Financial Investment라고 하는데 재무적 투자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판다, 뭐 낮게 사서 높게 판다, 블렛이라고 표현합니다. Buy low and sell high라고 표현하는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이제 이 투자사들의 목적이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적 투자에 관한 내용도 아주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말 영업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받거나 아니면 싸게 공급받든지 아니면 경쟁사를 제거해 버리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고객사에 투자를 하거나 고객사를 인수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각각의 케이스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은 이거 뭐 이런 세부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쪽으로 다시 오면요, 이제 지자체와 행정부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행정부 요거를 좀 구분하시면 내가 투표를 해서 뽑는 도지사, 시장들은 지자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행정부, 중앙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 무슨 기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그런 기금들이 지자체에서도 있는데요. 보통 광역시 단위로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산광역시의 기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역시 진흥원이 있습니다. 울산경제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지자체 밑에 기금도 있고 진흥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창업 지원이나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이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행정부에서 창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누가 뭐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해당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작년도 대한민국의 창업지원 예산이 1조 5,176억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조 5천억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 정도 늘었고요. 전년도가 1조 3,700 얼마였는데 제가 숫자까지 다 기억을 못하네요. 이런 거 원래 딱딱 기억해야 되게 멋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은 코로나 시기라서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사실은 창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정부의 강한 창업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외의 기관으로서 과기부하고 교육부 외 되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를 제외하고는 과기부, 교육부, 문화관광부들이 이제 주로 창업 쪽에 많이 지원하는 기관들이고요. 그 기관들 밑에는 출연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광부 밑에는 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교과부 쪽은 보통 학교 쪽에서 굉장히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BK21이나 창업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또는 뭐 교육부 산하에 또 프로그램이 있고요. 과기부 같은 경우는 뭐 나이파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창업만 하는 건 아닌데 창업도 지원을 하는데요.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요 중기부 밑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중기부 밑에 있는 기관들인데요. 지금 중기부 밑에는 제가 화면 공간상의 제약으로 약자로 써놨는데 창진원, 창업진흥원, 중진공, 중소벤처진흥공단, 그다음에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정원, 기술정보진흥원, 테크노파크는 그냥 테크노파크인데요. 이 네 개 기관이 일단 주축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사실은 산자부, 지난 정권까지 산자부 밑에 있다가 이번 정권에서 중기부로 주무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각각 기관들은요, 예산 집행도 하지만 뭐 자체적으로 또 수행도 하는 좀 약간 복합적인 기관인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자,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우리 대표님들이 빨리 외우실 수 있게 각 특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빨리 외우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살을 붙이세요. 자, 창진원은 IT와 혁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T를 이용한 혁신이 있으면요, 창진원에서 선호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아이템이라기보다 선호하는 지원 분야입니다. 자, 중진공은요, 수출과 매출. 자, 매출이 커지거나 또는 수출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좀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소진공은 점포 창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점포 창업.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진흥공단이 200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6년에 기관이 통합되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바꿨고요. 기정원 같은 경우 기술정보진흥원, TIPA라는 그 기관명을 씁니다. 창업기업의 R&D는 기정원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는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도 운영하고 또는 산자부의 또는 지금은 뭐 다른 기관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운영들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형태로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 지난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미창부라고 했죠. 미창부에 있다가 이번 정권에 역시 중기부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뭐 좀 지자체하고 지자체 및 대기업하고 연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되게 같이 컨소시엄 또는 같이 참여기관으로 함께 했던 그 대기업들의 컬러를 많이 갖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대중공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유틸리티라고 하는데요. 저기 선박 또는 메카닉 기반의 그런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크게 보실 거는요, 지자체 프로그램과 중앙정부 프로그램 간에 굳이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간과 공공의 프로그램 역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이제 투자사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는 디캠프, 그다음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마루180 같이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말고요. 개별 프로그램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일단 크게 가능하고요. 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중복이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뢰 내가 이걸 받았으니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은 중복 지원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셔갖고 최종 확인하신 다음에 받으실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저희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국가가 나한테 뭔가 해주려면요, 내가 계속 찾아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진상을 부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요건을 알고 그걸 찾아서 요청을 하고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걸 안 하시고요. 그냥 뭐 이러면서 안 하세요. 근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낸 세금의 몇 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한테 좀 중요한 페이지일 것 같아요. 이 페이지를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제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도 처음에 저도 계속 창업을 했으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강의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통합 설명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통합 설명회를 어디선가 했어요. 보통은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연초 한 2월에서 3월 사이 또는 1월, 보통 1월 한 20일쯤에 하는데요.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뭐 한 기관별로 다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중기청 위주로 해서 막 순회 설명회를 하는데, 저기 정책자금 통합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 대학교 교수님,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오셔가지고 정책자금에 대해서 막 설명하셨는데, 와,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맨 끝에 한 말씀 하시는데, 나도 정책자금 강의는 하는데 내용을 다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렇게 많이 하는데 뭘 모른다 그러냐고, 겸손도 저 정도면 진짜 재수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지금 정책자금 강의를 하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정책자금 강의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아마 3-4손가락에 나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막상 강의를 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요, 정부에는 정말 많은 창업 이외에, 창업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수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숨겨진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서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알던 게 이름이 바뀌거나 또는 통합이 되거나 없어져요. 그러면 전 몰라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답이 없잖아요. 대표님들과 저와의 차이는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거 있더라도 읽어보면 한 5분이면 대충 다 알아요. 아, 이거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이,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름이 바뀌었구나, 통폐합됐구나, 그런 프로그램 사라졌구나, 이게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고를 보면, 사업과제 공고를 보면 이게 한글인데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여기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것도 설명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읽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 그냥 읽으면 아마 못 외우실 거고요. 또 예습 복습 안 하실 거잖아요. 저하고 화면을 좀 동시에 보세요. 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자, 손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민간돈. 자, 정부돈. 자, 민간돈. 자, 정부돈. 오늘 우리 어디에 관심 있죠? 자, 정부돈에 관심 있죠? 자, 정부돈에 관심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를 할 겁니다. 민간돈은 조금 이따가 오늘은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여기 할 겁니다. 자, 다시 손을 잠깐 턴 다음에, 자, 손을 올리고, 자, 갚는 돈. 자, 안 갚는 돈. 자, 갚는 돈. 자, 안 갚는 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어디에 관심 있죠? 자, 안 갚는 돈에 관심 있죠? 자, 갚는 돈은 오늘 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 갚는 돈에 왔어요. 자, 손을 다시 올리시고, 지분 안 줄래요? 지분 줄래요? 자, 지분 안 줄래요? 지분 줄래요? 자, 어디에 관심 있죠? 자, 지분도 안 주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좀 줄 건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대머리 됩니다. 농담이긴 했지만, 자, 우리 줄 거 주고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지분을 안 주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은 여기를 할 겁니다. 지분을 안 주는 것 중에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손을 들어보고, 자, 간접 지원, 내 맘대로 돈 못 써요. 자, 직접 지원, 내 맘대로 돈 쓸 거예요. 자, 다시요. 간접 지원, 내 맘대로 돈 못 써요. 직접 지원, 내 맘대로 돈 써요. 어디에 관심 있죠?
자, 이쪽으로 막 마음이 가시죠? 근데 이때쯤 되면 둘 다 관심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분을 안 주면서 안 갚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간접 지원 먼저 설명드리면요. 간접 지원에는 창업 지원이 대부분인데요. 시제품, 디자인 쪽이 주로 시제품과 관련됩니다. 시제품 또는 시작품, 지식재산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크게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직접 지원은 지금은 이제 후정산 방식인데요. 예전에 선지급 방식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고 예전에는 선정산 방식이었는데 뭐 세부적인 건 빼고요. 어떻게 되냐면 간접 지원은 이제 돈의 흐름이요. 여기는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긴 지원 기관이 있고 내가 창업자고 여기 외주사가 있으면요. 자, 간접 지원 방식은 자, 창업자 대표님과 외주사가 직접 거래를 한 다음에 그 외주 대금을 기관에서 외주사에게 다이렉트로 줘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돈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지원은요. 자, 우리 대표님들과 우리 외주사가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창업 지원 기관에 대금을 입금을 하시고 그 입금 금액만큼 창업 지원 기관에서 대표님께 돈을 드려요. 후정산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이 돈의 흐름은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는 용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은 보통 시제품, 지식재산, 마케팅 지원 사업 요 세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딱 지정된 항목만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지원 방식은요. 거기 이제 사업비 사용 집행 요령이나 사업비 집행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 지출만 하시면 요건만 맞추시면요. 금액과 요건만 맞추시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인건비를 더 늘린다든지 기자재비를 더 많이 쓴다든지 뭐 이런 거는 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제 보통 보면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막 굉장히 클레임을 거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기관 입장이나 또는 수행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무슨 딴 생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걸 통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시는 게 좋지. 이걸 매출로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겠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될 뿐더러 여차하면 그건 배임이나 횡령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범법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시고 그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직접 지원으로 다시 왔는데요. 직접 지원에는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 있고 그 중간에 기술 사업화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위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 자 규정에서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 사업화 있고 그 내용적인 측면을 잡아놨는데요. 형식적으로 가보면 여기서도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 사업화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창업은 자 우리 사업 잘 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기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 잘 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기술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업성도 뛰어납니다. 돈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면 기술 사업화 얘기를 할 건데요. 기술 사업화에 관련돼서는 기술 플러스 사업이에요.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카테고리가 다른데 보통 대표님들이 떨어지실 때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오셔서 즉 R&D 사업에 오셔서 우리 사업은 정말 끝내줘요. 심지어는 우리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창업에 가셔서 우리 기술은 너무너무 개발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요건이 안 맞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투자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R&D들이 예전에는 그냥 R&D만 하고 끝났는데 16년 이후로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R&D의 사업성, 그러니까 기술의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평가 들어가 보면요. 어쨌든 기술이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기술 베이스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17년, 그다음에 18년 그 이후부터는요, 아예 그냥 투자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 즉 투자연계 R&D들이 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팁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테크 인큐베이팅 포 프로그램인데요. 이스라엘의 TIP라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민간에서 1억을 투자하면 거기에 1+5로 R&D 지원 사업, 1+4로 R&D 지원 사업을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뭐 연계해서 또 뭐 포스트 팁스 가고 뭐 글로벌 지원 사업해서 12억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도 제가 이제 올해 거는 사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못 봤는데요. 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다 올해 못 봤는데요. 19년 사업 같은 경우는요, 투자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트랙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R&D 지원을 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K유니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K유니콘을 보면 K유니콘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박영선 전 장관께서 퇴임하시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스케일업 단계, 가장 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보증 쪽 지원이 많은데요. 대표님들 처음에는요, 투자 쪽이나 정부 지원 사업 쪽에 관한 자금들을 되게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중에 되면 일단은 이제 굴러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이렇게 회사가 영업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알아서 경영 활동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스케일업 때는 투자와 대출이 융자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클 건데, 그때는 투자가 좋을 거냐 대출이 좋을 거냐, 뭐 이걸 생각해 보면 대출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내가 할지 못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내가 대출을 일으키면 또 갚아야 되는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절하게 계산하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ROI나 EV, EBITDA 같은 이런 재무적 지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K유니콘이 되게 좀 큰 기업들한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지원의 체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시다 보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 표는 제가 지금 한 2주 전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완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일 큰 창업지원 기관 중에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 대표님들 아마 창업진흥원 프로그램, IT와 혁신이라고 표현했죠. 창업진흥원 프로그램들이 가장 이제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시면, 자, 예전에는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나이별로도 굉장히 좀 39세 이하와 40세에 초과되는, 그래서 주니어와 시니어 또는 지금은 중장년이라고 나누는데요. 그래서 그 구분도 있었고, 또 연차별로 어떤 거는 창업하기 전, 어떤 거는 창업하고 1년까지, 어떤 거는 1, 3년 뭐 이라고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표 하나에 잘 안 들어갔는데요. 이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이 컨셉, 뭐 어쨌든 이런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그 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서 좀 설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2018년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연도를 먼저 나눠보면, 자, 준비 단계에서 창업 전까지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창업해서부터 3년 미만의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3-8년이라고 하는데 3-8년 사이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제도전도 패키지긴 하지만 일단 보시면 준비 단계에서 창업 전까지가 실전 창업 교육과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 전에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비 창업자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업을 했었더라도 폐업을 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내가 예전에 창업을 했는데 신규로 어떤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제도전 패키지로 갈 거냐 예비 창업 패키지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요건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창업자 기준이냐 기업 기준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실전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마트 창작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설계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전 창업 교육은 교육과 시제품 제작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 플러스 시장 진출.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시장 진출 및 도약, 초기 시장 안착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 스케일업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모토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는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4년 전 보통 이제 창업 지원이 활성화된 게 2013년부터인데요. 2013년부터 한 16년까지 17년까지 분위기가 한번 그때 분위기는 되게 좀 편했다고 봐야 되나요? 가끔도 지금도 보면 그때 분위기 생각하시고요. 정부 지원 사업 뭐 눈먼 돈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 지금은 매출, 고용 창출, 투자, 그다음에 글로벌까지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되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렵지 않아요. 실전 창업 교육, 그다음에 교육이니까 교육이고요. 예비 초기 창업 도약, 예비 초기 창업 도약 끝에 패키지라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좀 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여기에서도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데 성공 창업 패키지라는 용어가 원래 정식 용어인데요. 원래 쓰던 용어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예요. 청창사라고 표현하는데 청창사라는 단어가 워낙 널리 쓰이다 보니까요. 성공 창업 패키지라는 정식 용어가 있는데 안 써요. 그래서 서류상에서만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뭐 성창패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다 청창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글청사라고 글로벌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글청사라고 하시는데요. 글청사를 이제 뭐 연계 트랙으로 해서 작년에 글청사가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 때문에 막 이렇게 드러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내가 대표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창패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예창 다음에 초창을 가시는 방법이 있고 청창사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청창사를 하고 나면 창도패를 못 가시고요. 초창을 하고 나면 글창을 못 가세요. 트랙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데 그 예비 창업까지는 선택의 폭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한쪽 트랙만 타셔야 돼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초창, 그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 등 창업진흥원의 사업들은요. 일단은 약간 집체 교육이나 그다음에 집체 멘토링 이런 게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근이 많거나 또는 외부 활동이 많은 업체들, 그다음에 자유 활동이 되게 필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창진원 프로그램을 제가 권장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차별로요. 초창패를 타고 나시면요. 예를 들어 예창패가 내가 예비 때 해서 1년 하고 나서 바로 초창패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법인 사업 등록하고 1년까지 예창하고 초창을 받으세요. 그러면 한 1억, 뭐 1억 가까이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 2년 정도가 보릿고개 또는 캐즘처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그 지원 구간이.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보시고 도약을 못 하시면 창업도약 패키지를 받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실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글청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바로바로예요. 청창사 끝나면 바로 글청사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캐즘 없이 바로 가실 수 있는데 다만 요 이후 후속 그 정부 지원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뭔가 인텐시브하게 그냥 확 몰아서 하시겠다 그러면 청창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집체 교육이나 집체 멘토링이 조금 강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청창사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창사 같은 경우 만 39세로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 기술 창업형 또는 기술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요건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이건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49세까지, 만 49세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요. 운영기관별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다 통합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 트랙을 그냥 비공식 트랙을 그냥 일반형하고 중장년형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 패키지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하반기에 뽑는 추경을 언택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특화 프로그램도 뽑았어요.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되게 중간중간에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올해는 그래서 한 6월, 7월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이제 요거는 연차별이고요. 보통 한 6월, 7월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올해는 6월에 다 끝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하시는 분들은 초창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위 페이지에서 제가 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팁스도 자, 프리팁스와 팁스를 기준으로 그 전 단계 프리팁스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가 있습니다. 팁스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팁스와 포스트 팁스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지역 특화 팁스라고 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대전에 팁스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형 팁스 뭐 이런 지역 특화 팁스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울산에서는 제가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아직 못 봤는데 없다가 아니라 못 봤다예요. 제가 못 찾아본 걸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팁스하고 되게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조금 규모가 작게 경기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팁스와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국기술투자였나? 거길 통해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주무부처가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걸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특화 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 딱 이거는 잡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팁스하고 특화 팁스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고요. 팁스를 타고 나시면은 팁스를 이제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팁스를 받고 나시면 포스트 팁스를 갈 거냐 아기 유니콘을 갈 거냐 요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간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듯이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팁스를 타고 포스트 팁스를 갈 거냐 아기 유니콘을 갈 거냐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아기 유니콘 간 다음에는 예비 유니콘 가든지 또는 포스트 팁스 가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예비 유니콘을 가는데 이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두 개를 묶어서 K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이 K 유니콘 같은 경우 아기 유니콘은 아마 누적 투자액이 20억인가 돼야 신청 자격이 비로소 생기고요. 예비 유니콘은 아마 50억인가 100억인가 돼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관련돼서 업체들이랑 제가 이제 잠깐 교류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되게 쟁쟁한 업체들이 신청하고 떨어집니다. 붙기도 하는데요. 이제 요거 신청할 때쯤 되면 1년에 2차례 하는데 신청할 때쯤 되면 뭐 업체들에서 뭐 되게 그 심혈을 기울인다는 표현 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제 자금 지원적 측면에서 보면 융자, 보증서 발급 방식의 융자인데요. 왜 하시냐고 그거 별로 필요 없지 않냐고 물어보면
정말 재무적 관점에서 그 보증서, 즉 융자를 내는 게 필요한 업체들도 있고요. 그와 별도로 이게 이제 약간의 우리 회사를 밖으로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지원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나 프로그램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지레 포기를 하시지 말고 알아보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요건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내용들을 확보하지 못하셔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이제 요거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표현을 적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첫걸음 R&D나 디딤돌 과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3, 4차가 있어서 자유형과 지정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제가 이거를 사실 상세하게 못 봤는데요.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어떤 한 해는 보통 이제 여성형이나 아니면 사회지역 기업 뭐 이런 쪽을 좀 케어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는데요. 요 기업들에 대해 요 요건은 해마다 바뀌니까 해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가 빠졌냐면 패스트 펭귄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보가 들어갔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아마 금융위 소속이라서요. 신보에서는 네스트라는 프로그램과 뭐 기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긴 한데, 우선은 중기부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락이 됐는데, 당연히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0분이 조금 넘어서 31분이 됐으니까요. 제가 한 10분 정도 쉬고 42분 정도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